제13강좌 스마트폰 시대의 인성교육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새로운 교육과제도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만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예절과 책임, 절제와 타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일수록 사람을 생각하는 인성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13부 스마트폰 시대의 인성교육. 디지털 시대일수록 사람다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의 소식을 보고 공부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친구와 대화하며 사진과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질문에 답하고 글과 그림을 만들며 번역과 계산, 자료 정리까지 도와줍니다.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창작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책임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까? 정보는 많아졌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도 커졌습니까?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가까운 가족과 친구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목적과 태도로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배움과 소통의 도구가 되지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상처와 갈등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기기를 잘 다루는 기술 교육과 함께 정직하고 책임있게 사용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디지털 윤리입니다. 온라인 공간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현실의 공간입니다. 화면 너머에는 감정과 인격을 가진 실제 사람이 있습니다.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익명으로 글을 쓴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인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내 이름을 밝히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짧은 멈춤이 디지털 자기조절의 시작입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학생을 제외하고 욕설과 조롱을 반복하거나 사진과 영상을 허락 없이 올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도 폭력입니다. 온라인에서 한 번 퍼진 글과 사진은 완전히 지우기 어렵고 피해는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자신의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전에는 허락을 받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으며 위험하거나 불편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혼자 숨기지 말고 부모나 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인터넷의 글과 사진, 음악과 영상을 마음대로 가져와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과제에서도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하되 자신의 생각과 표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직은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지켜야 할 인성입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구별하는 힘도 필요합니다. 인터넷에는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거짓과 과장된 주장도 빠르게 퍼집니다.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만든 정보인지, 언제 작성되었는지, 믿을 만한 근거와 출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내용이라고 해서 모두 사실은 아닙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기보다 근거를 확인하고 차분하게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스스로 조절하는 힘입니다. 짧은 영상과 게임, SNS의 알림은 즉각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하거나 대화하는 중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늦은 밤까지 화면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각자 화면만 바라본다면 대화와 관계는 점점 약해집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능력만큼 필요할 때 내려놓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자기 조절은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사용 시간을 정하며 가족과 친구를 만날 때 화면을 내려놓고 잠자기 전에는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힘입니다.
부모는 스마트폰을 감시하고 빼앗는 사람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와 함께 올바른 사용법을 찾아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몇 가지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자기 전에는 사용을 줄이며 해야 할 일을 마친 뒤 약속한 시간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지 않고 욕설과 악성 댓글을 쓰지 않는 것도 가족의 디지털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부터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부모가 식사 시간 내내 화면만 본다면 교육의 힘은 약해집니다. 자녀가 말을 걸 때는 부모가 먼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학교도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 방법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며 정보가 사실인지 판단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을 길러야 합니다. 친구의 사진을 어떻게 다루는지,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온라인 과제를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지까지 학교 생활 전체가 디지털 인성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태도도 중요한 인성교육입니다. AI는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고 번역과 자료 정리, 아이디어 찾기를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AI가 제공한 답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AI의 답을 다른 믿을 만한 자료와 비교하고 자신의 판단을 더해야 합니다. AI가 작성한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자신의 과제로 제출한다면 학습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과제의 목적은 결과물 하나를 제출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료를 찾으며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데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분석을 더하고 최종 결과에 책임져야 합니다. AI를 이용하여 친구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고 거짓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동은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가? 보다 해도 되는가? 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AI 시대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AI는 감사 편지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부모님의 손을 직접 잡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로의 문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슬픔에 빠진 친구의 곁에 앉아 마음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양심과 공감, 감사와 책임, 사랑과 존중입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은 AI보다 더 많은 정보를 외우게 하는 교육만이 아니라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성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AI는 가족과 세대를 연결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멀리 사는 조부모님께 영상통화를 드리고 가족 사진과 안부 영상을 보내며 손자 손녀가 조부모님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옛 사진과 이야기를 디지털 자료로 정리하고 목소리와 모습을 촬영하여 가족 영상자서전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각자 스마트폰만 바라본다면 기술이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족 사진을 보고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감사의 마음을 영상으로 전한다면 기술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인성교육은 스마트폰을 없애는 교육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며 정직하고 책임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기술을 사용하되 기술의 지배를 받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얻되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표현하되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해치지 않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AI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스마트폰보다 가족의 대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기술보다 사람의 존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관심과 조회수보다 진실과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등장해도 공감과 감사, 존중과 책임, 배려와 사랑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난 디지털 능력을 갖추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기술은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성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정보보다 진실을 소중히 여기며 기술보다 양심을 앞세우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스마트폰 시대의 인성교육이며 AI 시대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미래교육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4부 해외 인성교육 사례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가 인성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부모 되기 운동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는 좋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좋은 아버지상 수상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효도문화협회와 좋은 부모되기 운동본부에서는 자녀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좋은 부모되기 학부모 강좌를 영상과 책자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효도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손자, 손녀가 추천하는 가족효행상을 시행하고 학교별 가족효행상 수기집을 제작해 드립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효도잔치 페스티벌도 진행하며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과 고희연을 소중한 가족 기록 영화, 영상 자서전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되기 학부모 강좌에 함께하실 강연자를 초대합니다. 효도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문의 전화는 02-2273-9090입니다.